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박은정의 남편 이정군 변호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친문재인 검사들이었지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훌륭한 개들이었던 박은정 검사와 이정군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을 침몰시키기 위해 박은정 전 검사가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박은정 전 검사가 전과사범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은 아예 묵살을 해버렸지요.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박은정 전 검사와 이정군 전 검사 같은 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으려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 돼버렸지요. 아이러니지요. 자, 지금 현재 박은정 남편 이정군 160억 원은 벌었어야 난리가 났으며 금융피해연대가 이정군 형사처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빠지면 안 되지요. 한동훈 위원장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그랬으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 예우 논란을 받고 있는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라고 두둔했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남편의 전관 예우 지적에 대해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남편도 저처럼 형사부를 근무한 검사이고 유사 수신 관련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 때문에 좀 고생하고 좌천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검찰을 그만두게 됐다라며 남편은 성실하게 수임하고 까마득한 후배에게 가서 성실하게 변론을 해 매출을 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과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재산 내역 등에 따르면 박은정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본인 재산 10억 4,8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 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합한 총 49억 8,2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온 이정군 변호사가 같은 해 5월 신고한 재산 총 8억 7천만 원이 1년 만에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산 증액 중 상당액이 피해 액수가 최대 1조 원대인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스템 코리아 측 임원이 이정군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임료로 지급한 22억이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정군 변호사가 4천억 원대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도 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의 변호사로도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금융피해단체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원통하면 이렇게까지 질타를 하겠습니까? 금융피해자연대 이정군 범죄 수익 수수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이 단체는 지난 29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정군 변호사가
대규모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악질 사기꾼들에게 받은 변호사 수수료, 그 수수료는 작물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금융피해자 연대 이 단체는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 원대 사기를 친 휴스템 코리아, 시도스 그룹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았고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라며 게다가 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아도 인터내셔널 측의 변호인으로도 선임이 됐습니다라며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할 때는 조이팔 사건, 주수도, 제2유, 주수도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하며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전문 검사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작년 변호사 개업 당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겉으로는 다단계 금융사기꾼을 잡는 정의의 사도로 행세하면서 뒤로는 다단계 사기꾼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라며 이종근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가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고 범죄 수익금이고 작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작물 취득죄나 범죄 수익 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금융피해자 연대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작물 취득죄나 범죄 수익 수수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며 이 지점이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사기친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피해자연대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의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변호사가 사기꾼들에게 받은 수임료에 대해 범죄 수익 수수죄와 작물 취득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기꾼들이 고위직 판사 검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정관 예우의 폐단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라며 이종근 변호사뿐만 아니라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사기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KIKO 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 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 홀딩스 피해자연합이 소속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2억을 버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그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양문석이라는 분도 있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분의 대학생 딸이 11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청년을 위하는 척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1억씩 대출받는 청년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개발 호재 이용해서 10억짜리 부동산 증여받는 청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청년을 대변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22억을 버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프레임이 뭡니까? 2조 범죄 척결하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조국 범죄 척결이 프레임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